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연어 처리팀 논문 발표를 맡은 김은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Curry Suggestion as Summarization in Exploratory Search입니다. 이 논문은 박희순님, 황소연님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먼저 그 Exploratory Search에 대한 개념과 이 논문 전반에 대한 그런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프로치와 익스퍼트 어세스먼트에서는 그런 모델과 그런 데이터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터디에서는 사용자의 그런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룩업과 그다음에 크게는 Exploratory Search인데요. 룩업은 사용자가 정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그다음에 팩트 리트리벌, 그다음에 내비게이셔널 서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일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Exploratory Search입니다. Exploratory Search는 사용자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런 목적을 찾기 위한 검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새로운 지식 습득을 하거나 또는 탐색, 그리고 비교,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검색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사용자를 더 잘 서포팅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챌린지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영역이 이제 룩업보다는 Exploratory Search가 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룩업 서치와 그런 그 Exploratory Search가 유저 비헤이버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해 놓은 논문이 있어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여러 검색 그런 상황 케이스를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검색 액션에서 어떤 패턴이 보여지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Exploratory Search이고 빨간색 부분이 Lookup Search인데, 그 중에서도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좀 나열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논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그런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검색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 COMP는 비교인 거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나 언슈퍼바이즈에 대한 유사점,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시나리오이고요. 룩업 서치에서의 이런 팩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SVA 용어에 대한 정의 찾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비 부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픽 모델링인 그런 LDA에 대한 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로 이동하라, 스크랩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가장 일반적인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오.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 중에서 주요 패턴을 좀 보면 지금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이제 첫 번째 쿼리의 그런 길이인 거예요. 각 액션별로. 그래서 보면은 그럼 당연히 이 내비게이션 그런 가장 긴 쿼리를 첫 번째 쿼리로서 가졌을 거고, 이 논이나 플랜 같은 경우에는 현적인 쿼리로 진입을 했을 거라 좀 짧은 길이의 그런 첫 번째 쿼리가 대체적으로 짧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크롤의 길이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Exploratory Search가 대부분 그런 스크롤 그런 뎁스가 좀 더 깊었다, 그 표시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태스크를 완성시키는 그런 타이밍,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또한 그런 Exploratory Search가 그런 룩업 서치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탐색하는데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에서는 첫 번째 쿼리의 그런 듀레이션과 그런 듀얼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 상위 세 개가 제일 이게 Exploratory Search인데, 여기가 제일 높은 그런 듀레이션 타임과 그런 듀얼 타임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런 쿼리에서의 그런 누적 클릭 또한 많은 문서를 탐색을 할 거니까 이제 이 세 개의 그런 액션들이 더 많은 그런 평균과 그런 맥스 클릭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Exploratory Search와 그런 Lookup Search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직관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실험이었고, 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실험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라서 아시겠지만, 쿼리 서제스천이 무엇이고 Exploratory Search에서의 쿼리 서제스천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구글의 검색 결과의 하단에 쿼리 서제스천을 캡처를 해온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쿼리 서제스천은 사용자 쿼리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쿼리를 제안하는 기능인데 보통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션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세션 정보와 쿼리 로그 그리고 검색을 하고 문서를 클릭했을 때 그런 클릭 로그들을 이용해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쿼리 서제스천은 현재의 검색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가 없다. Exploratory Search에서는 이제 그 현재 검색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쿼리 서제스천이 필요한데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쿼리 서제스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xploratory Search에서 이제 결과에 대한 그런 서머라이제이션이나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검색할 때 특히 과학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쿼리 서제스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런 얼터네이티브 쿼리가 검색 결과에 그런 요약본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SERP 임베딩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와는 독립적으로 검색 결과의 문서를 기반으로 그런 요약 쿼리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피니트 스크롤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색 결과가 만약 10개를 기준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스크롤을 내려서 결과가 바뀌거나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결과가 바뀐다면 그 동적으로 쿼리 서제스터도 계속 이제 바뀌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체 시스템의 오버뷰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트리블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랭킹된 문서들이 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N개의 문서를 다시 그런 쿼리 서제스천하는 그런 모듈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쿼리 서제스천 제너레이션 모듈이 다시 이제 제안하는 그런 한 10개 정도의 그런 쿼리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전반적인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검색 결과가 스크롤을 하거나 결과가 바뀌거나 했을 때 계속 다이나믹하게 사용자가 보여지는 그 문서를 쿼리 서제스천 제너레이션 모듈로 보내게 되고 결과를 받게 되고 하면서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서비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실제 실험할 때도 실험자들이 이 화면을 보고 실험했다고 하고요. 먼저 샘플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BM25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요. 여기서 이런 북마크를 통해서 이제 실험할 때 의미 있는 문서라고 했을 때 이 북마크를 사용했다고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역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역이 이제 쿼리 서제스천 된 영역이고 사용자 이 쿼리 서제스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재검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스크롤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무한하게 동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SERP 즉 검색 결과 페이지를 인베딩을 하는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SERP 인베딩 모델이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인코더와 LSTM 인코더와 LSM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서치 리절트를 독특으로 인베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베딩이 LSTM 인코더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보이는 이 인베딩, SERP 인베딩이 표현이고 그리고 이게 다시 또 디코더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인코더와 디코더 네트워크는 인풋과 그러니까 인풋 SERP와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재구성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문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되게 있고 이제 문서마다 이렇게 SERP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 이제 문서마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SERP 인베딩은 이제 얼터네이티브 쿼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 활용이 되게 돼요. 먼저
그 사용자 검색을 하거나 스크롤을 하게 되면 현재 문서가 바뀐 상황이 되고 그 엔개 문서가 SERP 인베딩 모델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검색 결과에 그런 인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코사인 시뮬러트로 가장 가까운 다른 그런 이 문서들을 랭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랭킹이 되고요. 이 SERP 인베딩에 그런 관련된 쿼리가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쿼리를 얼터네티브 쿼리가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에 대한 거고 그러면 이 모델을 이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면 먼저 검색 로그가 없기 때문에 코퍼스를 생성을 해야 되고 이는 이제 AR XIV 레파지토리로부터 이제 17만 건의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클을 수집을 했고 각 문서는 타이틀과 그다음 엑스트랙트 텍스트를 묶어서 그 문서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로부터 이제 검색 쿼리를 학습하기 위한 검색 쿼리를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퍼스로부터 이런 쿼리를 추출하는데 간단하게 그런 구두점 제거나 스타워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바이그램을 2번을 거쳐서 포그램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그러면은 많은 쿼리들이 생성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출연했거나 또는 너무 레어하거나 또는 너무 짧은 것들은 다 필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7만여 개의 쿼리를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 쿼리들은 이제 되게 이제 구체적인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그런 쿼리이거나 또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쿼리들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쿼리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먼저 일반 BM25 기반의 그런 검색 컬렉션을 사용을 해서 탑 50개 그런 검색 결과까지를 만들고 이거를 10개 단위로 잘라서 여러 개의 문서 쿼리, 문서 셋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그래서 총 한 30만 개의 그런 데이터를 확장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단일 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인베딩이 적당히 잘 돼서 결과가 괜찮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토픽이 제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SERP 인베딩 모델이 이제 2개의 그런 별도의 그런 서치 쿼리에 대해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두 인베딩 사이의 중간 지점을 이제 근사하는 게 이상적인 거라 이거에 대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실험을 또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2개의 그런 검색 쿼리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인베딩의 중간 지점을 이제 보관했고 그걸 벡터 V라고 하고 또 하나는 검색 결과에 그런 5개의 문서씩을 사용을 해서 그런 두 번째 그런 문서 벡터 V 다시를 생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2개의 그런 가까운 그런 쿼리 중복을 자카드 인덱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한 1만 번씩 반복을 했고 이런 쿼리 그런 제한상 사이에서 평균 PPMI를 확인을 해보니 PPMI가 낮을수록 그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걸 확인했고 그런 결과를 고려를 해서 그 평균 PPMI 기반의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SERP의 그런 자카드 인덱스가 0.6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그런 그 인베딩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 외에는 BM25가 높은 그런 구로 구성이 되도록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뭔가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SRP 인베딩 모델이 이제 단일 주제로 훈련이 잘 돼서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여러 토픽에 얼마나 잘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BM25, TF-IDF, 카이스퀘어,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했고 이런 베이스 모델 또한 동일한 그런 코퍼스로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했다고 하고 한 상위 10개 쿼리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개의 그런 토픽에 대해서 그 두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헌을 찾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랑 컴퓨터 비전 이렇게 두 주제에 관련된 문헌을 찾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쿼리 서제스션 말고 그런 검색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분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검색 결과에 두 토픽이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컨저인트 리절트라고 분류를 하고, 검색 결과가 이제 하나의 주제만 포함이 되면 디스조인트 리절트라고 해서 이 두 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쿼리가 제안이 되었으면 그 제시된 쿼리를 또 5개로 평가를 했어요. 먼저 렐러번트한 쿼리인 거에서는 이제 네로우라고 해서 전문화된 용어, 좀 더 좋은 의미의 용어가 제시가 됐느냐, 그리고 인 비트윈은 관련 검색어이냐, 그리고 브로드는 좀 광범위한, 관련은 있지만 좀 광범위한 용어인가를 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렐레번트 쿼리에서는 투 제너릭은 너무 포괄적인 용어, 모델, 알고리즘 같은 너무 포괄적인 용어인가, 그 다음에 unrelated는 관련이 아예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프리시전 at10이랑 at5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2개의 그런 토픽이 있다 보니 특정 토픽에 이제 집중이 되었는지, 제시된 쿼리들이 특정 토픽에 집중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두 토픽에 해당하는 쿼리를 골고루 제시했는지, 그런 점수도 함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먼저 베이스라인들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베이스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SERP가 이제 SERP 인베딩을 사용했냐인 거고요. 여기서 또 따로 나오는 our 메서드는 SERP 인베딩에다가 그 말씀드린 그 후처리 부분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그 콘스트라는 거는 쿼리 서제스트 제너레이터에 사용한 문서가 사용자에게 보이는 결과 텍스트로만 한정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문서들을 다 사용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컨저인트 리절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프리시전 리콜 부분이 이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한된 쿼리의 토픽 다양성도 제일 낮은 점수가 좀 높은 건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이 렐레번트한 영역과 난 렐레번트한 영역의 카테고리 분류의 수치가 렐레번트한 쪽으로 좀 많이 높고, 그다음에 난 렐레번트한 것들이 좀 낮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조인트는 이제 컨조인트보다 전반적으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프리시전 at10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들이 좀 더 좀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DF를 좀 분석을 했는데, 서제스트된 쿼리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스페시픽한 그런 쿼리를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건데, 그걸 IDF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각 모델별로 IDF 분포를 그려본 건데요. IDF가 낮을수록 여러 문서에 포함되는 그 일반적인 쿼리를 제안했다고 보고, IDF가 높으면 적은 문서에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쿼리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KL 다이버전스랑 그다음에 BM25, TF IDF는 다른 것들보다 전체적으로 IDF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카이스퀘어 부분이 IDF가 높은데, 얘는 이제 되게 레어한 그런 키워드를 제시는 했으나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런 오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렐레번트 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한 것도 구분을 했는데, 렐레번트 한 것 중에서도 여기 브로드 한 것보다 네로나 비트윈이 IDF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날렐레번트 부분에 대해서 투 제너릭이 제일 낮은 IDF를 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되게 특이한 거는 날렐레번트의 이제 related 문서가 IDF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노이즈 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델과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저 스터디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 익스퍼트 어세스먼트에서는 이제 다른 이런 얼터네이티브 쿼리가 다른 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더 나은 요약을 제공한다라는 걸 보였는데, 유저 스터디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과학 분야의 그런 익스플로러티브 서치를 수행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쿼리를 인식을 잘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요약 목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는지, 그런 거를 한 거고요. 이런 거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19명의 그런 석박사 학생들을 좀 모았고, 그 참가자들한테는 이제 주제를 너무 잘 알면 안 되니까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익숙한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을 할당하고,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 교육을 하고, 검색 시간도 30분으로 제한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태스크를 마치고 이제 간단한 에세이도 쓰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터디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냐면 먼저 다 그런 그 실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2개의 그런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와 동시에 뭔가 그 세미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험자들이 그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검색을 하거나 했던 그런 쿼리 로그, 그다음에 서제스션 된 키워드, 디스플레이된 문서들, 그다음 복막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로깅을 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또한 에세이를 쓰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등급을 5단계로 매겨서 평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리 서제스션을 사용했을 때와 그런 안 했을 때 그런 참가자들의 그런 실험 결과를 보면, 먼저 쿼리 서제스션을 사용한 경우에 쿼리당 더 적은 문서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쿼리는 더 많은 쿼리를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노출된 쿼리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쿼리 서제스션을 사용을 하면서 쿼리는 더 많이 발생시키고 문서 노출도 많이 되는데, 실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검토한 문서는 적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사용자한테 검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용성에 대한 편의성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세이 또한 높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게 됐다고 하고, 전체 쿼리의 한 50% 정도가 그런 쿼리 서제스션을 통해서 발생한 쿼리라고 합니다. 그 설문도 2가지를 했는데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점수를 얻었다고 하고, 설문 내용도 대충 보면은 그 추천한 문서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익숙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설문을 해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식 부분에서도 대부분 이제 쿼리 제안이 도움이 됐고, 결과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됐고, 적당히 후속 쿼리를 제안을 해줬다, 그리고 산만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는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